일단 출산료 때문에 제가 연애 얘기 많이 했더니 바로 이 질문이 오셨더라고요. 생각보다 제가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. 시간 날 때마다 많이 보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많이 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찾아서 하려고 애를 쓰니까. 그 질문이 뭐냐면,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사주 명리학을 얘기할 때 나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게 태어난 날짜에 위쪽에 있는 그걸 천간이라고 하고, 밑에 있는 걸 지지라고 하는데, 그 천간을 나를 나타내는 대표 글자라고 하고, 저희도 지금 요새 많이 하고 있는 게 그 돌고 도는 육식갑자 이거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는 이 일주가 나를 대표하는 그 뭐랄까 상징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, 그래서 질문이 오셨더라고요. 연애를 할 때 나랑 같은 일주를 만나면 좋은가요, 나쁜가요?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야, 이거 저도 생각은 하고 옛날에 많이 뭐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거 했지만, 이 되게 흥미로운 주제라서 오늘 그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우리가 육식갑자라고 하면 이제 MBTI는 16개잖아요. 그것도 되게 잘 맞는다고 사람들이 난리인데, 자, 일단 육식갑자 그것만 보고 일주만 놓고 봐도 사람을 그럼 60종류로 구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가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, 그 중에 명리학은 일단 일주론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람을 60종류로 구분하는 겁니다. 그러면 60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나하고 비슷한 종류의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 나쁠까요? 이게 질문인 거예요.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이제 항상 이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리는 첫 번째는, 이 안에 많은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뭐랄까 공식 뭐 이런 것도 있어요. 뭐 많고 뭐 있는데, 그걸 되게 파서 세부적인 걸 공부하시기보다는 좀 더 큰 그림, 왜 이런 원리가 만들어졌는지,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수천 년의 기간 동안 남아서 이게 아직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,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하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. 근데 이제 뭐 예외도 있고 변수도 있고 뭐 변화도 있고 많으니까 어렵긴 하지만, 그걸 이제 이해하면 쉬운데, 기본적으로 명리학의 원칙은 중화입니다. 중화, 중용. 뭐냐면 센 건 줄이고 약한 건 보태고 서로서로 보완하는 거예요. 보완. 예. 그게 무슨 얘기냐? 우리가 이제 목화토금수 5개 오행이 있잖아요. 그리고 생년월일 4개 있어요. 4개. 자,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뭔가 이 세상에 딱 던져지지만 항상 불완전하거나 한쪽으로 쏠리거나 뭔가가 뭐랄까 이게 부족한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죠?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면서 살아요. 내가 뭔가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싶고, 뭔가 조화를 이뤄서 살고 싶고, 내가 되게 잘 살고 훌륭하게 잘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거든요. 그걸 추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부족한 걸 보충하고 센 건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게 동양의 이론의 근본의 핵심이거든요. 자, 그러면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. 나랑 똑같은 사람 만나면 더 세지죠. 똑같잖아요. 똑같으니까 뭔가 더 세져요. 근데 이제 또 보면 지난번에 찍은 병자일주처럼, 병자일주는 위에는 불이고 밑에는 물이니까 병자일주 만나면 불불 물물 뭐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. 이것도 좀 이상해. 뭐 그렇고,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거는 이제 밑에 지지합이나 또는 천간합, 합이라는 거 이제 자석같이 이렇게 붙는다고 했잖아요. 앵극 S 이렇게 그런 합들이 만나면 좋기는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나랑 똑같은 거는 합이 되는 게 없어요. 네, 없어요.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나랑 일주가 똑같은 사람 만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. 네.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걸 질문이 나오는지를 보니,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하거나 누구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? 직장에서 만나거나 학교에서 만나거나 같은 취미생활이 있어서 어디 동호회에서 만나거나, 제일 뭐 특이한 경우가 이제 길거리 가다가 이제 번호 따가지고 만나는 거 뭐 이런 건데,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한다고 해도 내가 아는 누군가가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. 그럼 그 범위가 되게 한정적이거든요. 그리고 그 사람이 소개시켜 줄 때 나랑 뭔가 잘 맞을 거다, 또는 뭐 이 사람하고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랑 비슷해서입니다. 네, 말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, 우리가 뭐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만나면 잘 살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, 그런 뭐 그런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 보니까 비슷한 사람 찾아주는 거예요. 그런데
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게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지 않습니까? 나랑 똑같은 사람은 굴곡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뭐 태어난 월에 따라서 그 월에 따라서 대운의 흐름이 바뀌는 건 맞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연월 1일 우리가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이 지금의 타임, 시간은 똑같이 사는데 그렇다 보면 나랑 겪는 게 비슷하게 와요. 그러면 좋을 때 둘 다 너무 좋죠? 안 좋을 때 둘 다 너무 안 좋아요. 그럼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안 좋을 때 둘 다 안 좋으면 문제가 되는 게 많더라는 거죠. 제가 보니까. 그래서 결론은 나랑 일주 같은 사람 웬만하면 만나지 마십시오. 안 만나는 게 좋고 오히려 나랑 다르다. 또는 나랑 생각이 다르다. 나랑 뭔가 추구하는 게 다르다. 하는 사람이 부딪히기는 많이 부딪힐 겁니다. 연애할 때는. 왜? 생각이 다르니까. 하지만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생각과 행동을 그 사람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 보완작용을 일으켜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훨씬 더 연애를 잘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혼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그거 왜냐면 힘들어요. 그러면 선배 추천은 아예 극으로 다른 일주가 낫다는 말씀이신가요? 자 예를 들어서 병자일주는 완전 극으로 다르게 한다면 임오일주 그러니까 수화가 완전히 뒤집힌 사람을 만나는 건데 문제는 자수와 오화는 또 상극이에요. 그러니까 무조건 뒤집어졌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합충 변화라고 하는 그 또 이론이 있습니다. 그거에 맞춰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공부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무조건 나랑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좋다라고 해서 뒤집어진 뭐 완전 반대의 상극인 사람을 만난다기보다는 오히려 뭐 보자 예를 들어서 병자일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추천드린 분은 아마 신묘일주를 추천드렸나? 아마 그랬을 거예요. 병화와 신금이 합의돼서 수가 되고 묘목이 목생화해서 또 병화를 도와주면서 또 자수는 또 묘목을 생해주니까 뭐 그런 걸 좀 따져봐야 돼서 완전 반대다 이거는 좀 여러 가지가 많아서 좀 어렵습니다만 확실히 명확한 건 나랑 똑같은 일주는 별로다. 이건 확실하더라고. 제가 뭐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그렇습니다.